EFL 한국 커뮤니티라는 커뮤니티에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운영진을 맡고 있는 박진도라고 합니다. 타이젠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EFL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네이티브의 레어업을 그러니까 기와의 앱을 만들어보는 간단한 앱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타이젠도 앱 만드는 것도 워낙에 방법이 하기 때문에 뭐 다 할 수는 없고 최대한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이런 경로를 통해가지고 접근해보시라는 의미로 할 생각입니다. 앞에 발표하신 분이 너무 나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희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박진솔이고 EFL 한국 커뮤니티 운영진을 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고 그 안에서 타이젠 플랫폼에서 UI 프레임워크 쪽 방금 말씀드린 EFL이라는 것과 지금은 TV 만들고 있고요. 이전에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기어나 아니면 타이젠 폰 같은 거 그런 것들 많이 썼어요. 저는 뭐 EFL이 뭔지, 타이젠이 뭔지 마지막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개발이 막히 되고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EFL은 아까 ELF로 설명해 주셨는데 ELF 관련된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는 순서 바뀌어가지고 EFL이고요. 혼동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EFL은 엔라이트먼트 파운데이션 라이브러리인데 애초에 이 좀 선하게 생긴 얼굴이 아저씨인데 실제로 보면 무슨 엄청 괴물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다크포스를 풍기는 그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윈도우 매니저를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1996년에 한참 오래됐죠. 그때는 자기가 쓰고 싶은데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그때 뭐 그놈이나 KDE 같은 것도 거의 없거나 만들어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윈도우 매니저 지금 우분투에서는 유니티라는 걸 쓰는데 그놈 수연이나 KDE 같은 레벨에 있는 거를 만들다 보니까 하나씩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화면을 구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다 만들다 보니까 이런 라이브러리들의 집합이 되었고 EFL이라는 오픈소스로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다 같이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상에서 위치하는 부분이 여기 중간에 EFL이라고 있는데 뭐 기술적인 내용은 말을 최대한 안 할 거고요. 여기 보시는 GTK나 리눅스 UI를 구성하는 GTK나 Qt 같은 애들이랑 뭐 비슷한 레벨에 있다 보시면 되고 밑에서는 커널 위에는 엑스윈도우나 웨일랜드 같은 윈도우 시스템이랑 그 위에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신다. 이 생각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EFL 한국 커뮤니티는 이게 외부에서 만들어진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보니까 한국에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분들끼리 모아서 뭔가 해보자. 도움을 질문 있으면 질문해드리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거 해보자 해서 모여가지고 만든 커뮤니티고요. 지금 네이버 카페 있는데 네이버 카페가 좀 후져서 왜 네이버 직원 없으시죠? 저희 커뮤니티 회원 중에 네이버 분들 계십니다. 근데 옮기고 싶은데 나쁜 때문에 못 옮기시는 거 아니에요? 옮기고 싶은데 딱히 좋은 데가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enlightenment.org.kr이라는 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젠을 설명드리면은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좀 잘 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사실상 처음에는 인텔, 뭐 삼성전자,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회사들이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은 다 안 하고 떠났고 사실상 삼성전자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공하고 있는 프로파일은 모바일, 그리고 웨어러블, TV, IVI,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작은 인베디드 모드, 하드커널사에서 나오는 그런 인베디드 모드나 라즈베리 파이에서 나오는 라즈베리 파이에 올릴 수 있도록 코팅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제품화돼가지고 나와 있는 거는 TV 그리고 모바일, 웨어러블 뭐 이렇게 있는데요. TV는 공개는 돼 있는데 타이젠 작년부터 나오는 모든 스마트 TV가 다 타이젠 기반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올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지원하지 않고 웹 쪽으로만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네이티브로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을 수준은 아니거든요. 다만 TV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제조사에서 만든 앱들은 다 네이티브로 만들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은 Z1이랑 Z3라는 제품이 저 인도 쪽에 나와 있고 웨어러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기어 시리즈들이 대부분 타이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Z1이랑 Z3라는 놈인데 인도에서 나왔고 제 한국은 안 나왔어요. 인도랑 뭐 러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가 나왔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걸 좀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스하고 오, 좋아, 오, 좋아. 네. 아무래도 좀 접하기 쉽고 한국에도 나와 있는 제품화돼서 나와 있는 이런 기업 대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대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앱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제품이 뭐 기어 S, 이 네모나게 좀 못생긴 이런 애랑 제가 차고 있는 이런 기어 S2인데요. 기어 S2 있고 또 얼마 안 있어서 기어 P2라고 나올 거예요. 이거 얼마 사이에 공개돼가지고 저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개발할 수가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됩니다. 직원 할인가가 얼마나 됩니까?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 저 백화점에서 정가지고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사래요. 가격이 얼마 정도? 정가는 37만 4천 원인데 37만 4천 원 가지고 있어요. 직원가는 좀 더 싼데 이게 직원몰에서 살 수 인터넷 최저가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인터넷 최저가가 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이젠은 뭐 이러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데 왼쪽에는 뭐 웹 어플리케이션, 웹 구동을 위한 뭐 그런 스테이고 오른쪽에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건데 여기서 빨간색 네모칸이 저희 EFL로 구성된 모듈에 해당하는데 일단 화면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EFL을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EFL을 통해서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타이젠이란 게 그 리눅스 뭐 아랫단부터 위쪽까지 다 풀스크린이라서 타이젠 쪽에 좀 능력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커널 관심 있는 분도 계신데 자리에서 뭐 왼쪽 보면 커널 메인테이너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웹팁 커미터 있고 뒤쪽에 뭐 EFL 커미터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나와 있는 타이젠 최신 버전은 공식적인 최신 버전 2.4고요. 그리고 3.0을 계속 개발 중에 있어요. 근데 2.4까지는 타이젠이 오픈소스긴 한데 이 개발 과정 중에 소스를 오픈하지 않고 개발이 다 완료되고 제품이 나오면은 그때 소스를 오픈해가지고 이 패치들, 커미트의 내역들이 공개가 되질 않았는데요. 3.0부터는 이게 패치가 자기가 커밋을 올리고 개발자들이 커밋을 올리고 반영한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있어가지고 다 볼 수 있고 뭐 여러분들 일반 개발자들도 다 참여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오셔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타이젠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는 타이젠 SDK를 이용해서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타이젠 ORG라는 곳에 들어가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이트가 참 후져요. 근데 좀 부정적인 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후진데 이게 삼성전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리눅스 파운데이션을 거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피드백이 좀 늦고 서버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좀 다운로드 한국에서는 다운로드 받는 것도 좀 느리고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SDK는 이클립스를 베이스로 개발이 되어 있고 타이젠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그
프로파이터리 시스템은 Git 쓰고 있고, 따라서 코드 리뷰는 게릿이라는 시스템이랑 GBS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지원 OS는 우분투 리눅스 맥이 있는데, 사실 우분투가 제일 타이젠 개발하는 데는 좋은데, 그 이유가 그 내부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다 우분투로 개발을 하세요. 우분투 14.04 기준으로 해가지고 툴체인이나 뭐 다른 것들 다 개발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고, 그 나중에 개발이 된 다음에 윈도우나 맥 쪽으로 포팅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할 땐 우분투가 가장 좋고요. 뭐 저도 우분투 XFC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분투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분투 그냥 생으로 쓰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윈도우 쓰고. 이 윈도우 정품 쓰는 사람이 제일 많잖아. 다운로드, SDK 다운로드, 타이젠.org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페이지 있는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운영체제 맞춰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CLI 언제부터 지원하는 거예요? 네? CLI보다는 언제부터 지원하시죠? 언제까지인지는 저는 잘 언제부터? 아, 네. 언제부터 잘 지원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저 CLI로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내부에서 개발하는 분들은 SDK 이런 거 안 쓰고 다, 저도 마찬가지로 VI랑 쉘에 GDB 쓰거든요. 어? 어? 상당히 필요한데요? 물론 그게 상당히 필요한 불편하신 분들은 뭐 다른 툴도 쓰시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편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컴퓨터가 됐으면 뭐 이런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 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SDK를 깔면은 이 타이젠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별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받으면은 이 웨어러블란이 이렇게 인스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아까 타이젠의 최신 버전이 2.4라고 했는데 웨어러블 프로파일은 지금 최신 버전이 2.3.1입니다. 그래가지고 2.3.1을 인스톨을 하게 되면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딱 시키면 이렇게 자바 개발하시는 분들 싫어하시는 이런 디테일스가 사족을 좀 달면은 자바 이클립스 쓰면서 단점들 있잖아요. 지원자 막 죽는다든지 그런 거 다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다 디바이스를 가진 게 아니라서 당연히 에뮬레이터도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버튼을 누르면 에뮬레이터 메이저가 켜지는데, 새로 생성 버튼 눌러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릴 때 기어 시리즈 뭐 여러 개 있다 했는데 동그라미 기어도 있고 네모난 기어도 있어요. 그 이전에 나왔던 그런 기어들도 지원할 수 있게 해상도별로 디바이스별로 다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웨어러블 그 에뮬레이터 만들어 생성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켜지는 속도 그 안드로이드 쪽은 엄청 늦는데 얘는 엄청 빨리 나가지고 일본 안 되게 실행되니까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존 이클립스에 없는 이런 타이젠이라는 부분이 나와가지고 타이젠 네이티브 프로젝트 유닛 테스트는 사실 저희가 쓸 때는 필요 없는 거고 대부분 그 다음 넥스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템플릿이 여러 개가 있게 됩니다. 템플릿을 보면은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걸 해봐야 되니까 헬로 이걸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아주 간단한 게 생성이 돼요. C 파일 하나에 이런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아주 간단한 헬로 타이젠이라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잘려 있어요. 이게 사실 좀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동그란 디바이스는 해상도 자체는 360이라서 이 사각형으로 렌더링을 하거든요. 근데 사용자 실제 보여줄 때는 이 동그란 부분은 잘려가는 애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감안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코드를 잠깐 보면은 아주 간단한 부분인데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인데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두고 제일 간단한 걸 보면은 이벤트 언더바 콜백.create 해가지고 이 앱이 생성되는 시점에 이 애플리케이션에 초기화할 때는 어떤 걸 해야 될지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이 밑에 보시면은 이벤트 핸들러 애드가 해가지고 뭐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 체인지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이 화면이 왼쪽으로 정상적인 시점에서 오른쪽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이 방향이 다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방향이 바뀌었을 때 이런 콜백을 받아가지고 레이아웃을 변경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콜백을 등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UI 앱 메인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앱이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탈 수 있도록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앱 크리에이트에서 하는 일은 앱 크리에이트라는 콜백이 돌리면은 여기서는 그냥 화면에 작은 텍스트만 그려주면 되니까 베이스 GUI라는 것만 생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은 아주 간단하니까 크리에이트 베이스 GUI 이걸 설명드리면은 여기 맨 먼저 윈도우 크리에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윈도우라는 게 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윈도우라는 게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EFL이 맨 처음에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데스크탑에서 윈도우라는 개념 그냥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API 명들이 처음에 그냥 평소에 사용하듯이 뭐 윈도우 뭐뭐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로 오니까 좀 윈도우라는 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창 생성을 위한 윈도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다 보니까 당연히 풀사이즈로 윈도우가 생성되게 되고요. 이런 동일 코드를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풀사이즈로 만들 수가 있던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들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화면 방향 전환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취소 버튼이 눌렸을 때 이 프로세스가 종료됐을 때 처리를 할 핸들러를 등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취소 버튼에 대한 그 액션을 정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불탄 수 있는 앱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긴 한데 취소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앱이 종료가 되는 거는 뭐 앱 레벨에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저 네. 취소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다시 실행을 시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짤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그게 가면을 좋아하시네. 이해를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까 세미나 해주신 것처럼 여러 기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ELM 라벨 레드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라벨이 텍스트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런 위젯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를 추가를 하고 여기 헬로 페이지라는 거를 텍스트를 셋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화면상에 어디에 위치할지 지정한 다음에 이 아까 새로 생성한 윈도우를 화면에 추억시켜주기 위해서 와서 쇼라는 걸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빌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고요. 실행할 때
이게 타이젠 SDK를 맨 처음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이닝을 하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책이 사용자, 그러니까 개발자 어카운팅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빌드가 안 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프로파일 레드 해가지고 그냥 123, 123 적어주시면 됩니다. 별거 써진 거에 어차피 로컬에서만 개발할 거고 하면은 이렇게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빌드 한번 하는데 자기 어카운트 다 등록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베이직 UI라는 걸 살펴봤고요. 아까 이 프로젝트 생성할 때 베이직 UI뿐만 아니라 UI 빌더 그리고 워치, 위젯, 서비스,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시계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만들면서 뭐 라이브러리 새로 만들어서 추가할 일도 별로 없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만들 일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UI, 베이직 UI라는 건 그냥 사용자가 코드를 꼭 알아야만 화면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EFL이 좀 사용자들이 어렵다고 인터넷에서 보면 정말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할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우스로 끌어넣으면 뭐 다른 아이디에 있는 것처럼 마우스로 끌어넣으면 화면 구성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돼가지고 SDK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이런 UI 빌더라는 걸 통해서 생성을 시키면은 화면 구성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위젯이란 게 여기서 말하는 위젯이 뭐냐면은 이런 간단한 체크 버튼, 이건 토글 버튼인데요. 이런 체크 버튼이나 아니면 이런 리스트 같은 거를 개발자가 하나하나 다 만들 수 없으니까 미리 제공해 주는 것을 다 위젯이라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들은 뭐 버튼, 체크 버튼, 라디오 버튼,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뭐 그런 엔트리라는 거, 아니면 이런 위젯들을 화면상에 뭐 왼쪽에 위치할지 오른쪽에 위치할지 그런, 아니면 스크롤바를 넣어가지고 스크롤바를 내리면은 그런 곳에 위치할지를 정할 수 있도록 컨테이닝을 시켜주는 그런 맨 위쪽에 보시는 컨테이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먼저 넣은 다음에 이런 버튼 같은 위젯들 거기에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UI 빌더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마우스 클릭 2번 해가지고 이 데이트 타임이라는 위젯이랑 버튼이랑 위젯, 이 마우스 끌어넣는 거 2번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작동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좀 화면이 작아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SDK에서 마우스만 끌어놔서 하게 되면 이렇게 에뮬레이터에서 보실 수 있고, 이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어 S2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 테두리에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얘도 돌릴 수 있는 로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얘를 돌릴 수 있도록 여기서도 시뮬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계가 있는데 얘를 돌리게 되면 이런 숫자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어넣은 위젯들도 각자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데이터 피커, 타임 피커가 있는데 제가 만든 거는 이렇게 시간만 나오는 그런 위젯이고요. 여기서 클릭을 데이터 피커라고 하게 되면
년, 월, 일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오른쪽에 있는 이벤트, 클릭드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얘를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지정할 수가 있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UI 빌더로 이렇게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작성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서 시계, 동그란 시계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시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간단한 시계 만드는 거면 이런 SDK 깔지 마시고 기어 와치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뭐 에뮬레이터 키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뭐 포토샵이나 다른 것들 할 수 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버튼 누르면은 이런 초침 같은 거 여러 개 미리 만들어진 초침 같은 게 뜨고 초침 끌어다 주면은 이 초침도 바뀌고 뭐 초침이 아닌 이런 디지털 시계 뭐 배경도 바꿀 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 있는 게 제공이 되는데 간단한 시계를 원하시면 이런 것들 이용해서 바꾸실 수가 있고 만약에 시계에 뭔가 디테일을 넣고 싶다 뭐 며칠이 되면은 뭐 화면이 반짝거리는 걸 만들고 싶다 뭐 이러면은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야겠죠. 그래서 와치 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와치 앱은 아까 말씀드린 베이직 UI 애플리케이션에서 좀 더 추가된 게 있는데요. 추가된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타임 틱, 앰비언트 틱, 앰비언트 체인지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UI 구성은 아까 보여드린 거랑 비슷하게 윈도우에 라벨이란 텍스트를 표시하는 것들을 추가하고 맨 밑에 화면을 구성했으면 이제 시간을 표시해야 되니까 업데이트 와치라는 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앰비언트 모드라는 걸 알려드리면은 이게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기어 S2의 기능 중에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항상 이런 간단한 시계가 나오는 기능이 있어요. 좀 배터리를 많이 먹게 하는데 저는 지금 스누피를 해놔가지고 스누피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개발자 입장에서 이 모드가 됐을지 아니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시계를 보여야 될지 이거를 나눠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배터리가 워낙에 조금 들어가 있고 배터리 소모를 최대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타임틱, 즉 시간이 지났을 때마다 불리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간이 지났을 때 업데이트 와치, 즉 현재 시간을 가져와가지고 시간을 업데이트하게 되고 밑에는 앰비언트 팁을 부르게 되는데 이 다음에 업데이트 와치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 시간과 분 그리고 초를 얻어가지고 앰비언트 모드가 아닐 때, 즉 화면이 정상적으로 켜 있을 때는 초마다 이 시간이 변하도록 하고 앰비언트 모드, 즉 좀 전력을 아껴야 될 때는 시간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좀 전력 소모를 줄이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UI 빌더라는 것과 와치 앱 그리고 가장 간단히 볼 수 있는 베이직 UI라는 앱을 보여드렸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이런 간단한 것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미리 제공된 온라인 샘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내부적으로 타이젠 개발하시는 분들이 좀 쓰면 사용자들한테 보여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들어간 건데 금방 말씀드린 것들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담아 있어가지고 좀 공부 많이 안 하고도 자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샘플 그냥 컨트롤 CV만 해가지고 앱 같은 거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이드? 그리고 사실 타이젠 쪽 관련해가지고 책들이 좀 변변치 않은 게 없어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거는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가이드인데요. 가이드도 사실 좀 부족해요. 교과서가 부실하겠네요. 좀 약간 많이 부족해요.
좀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또 영어 쓰려고 하니까 문법 보시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막히면 저희 EFL 5.K EFL 한국 커뮤니티 오셔가지고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쪽 관련해가지고 질문 답변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질문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니면은 타이젠.org 들어가셔서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건데 여기에 그냥 한글로 질문 올리시면은 한국 개발자들 안에서 실제 타이젠 개발하시는 분들이 직접 검토해가지고 답변 달아드리니까 이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이 위젯을 어떻게 추가해야 되니 다 질문해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타이젠은 어떤 리눅스 기반이고 딱히 어떤 리눅스 기반이라기보다는 그냥 리눅스 커널 위에 여러 가지를 짬뽕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오픈 소스들을 짬뽕해가지고 뭐 G 라이브러리,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EFL이나 아무튼 여러 가지 정말 오픈 소스들 다 짬뽕돼 있습니다. 딱히 특정 대폭판이랑 닮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리눅스랑 프로세스 관리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눅스 이제 프로세스 강제 종료 그런 개념이 아니었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이제 뭐 메모리상에서 해제된다면 그러니까 뭐 컨텍스트 같은 거 저장했다가 다시 다른 프로세스에 붙여서 올리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그러니까 리눅스랑 별개의 방식으로 관리가 되는데 타이젠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그 리눅스 커널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세스 관리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쪽 담당이 아니라서 깊숙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 타이젠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콜이라든가 아니면 그 라이브러리 C 라이브러리 같은 걸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네이티브 앱에서 그것을 뭐 호출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주는 네, 말씀하신 거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C 프로그램, 뭐 리눅스 프로그램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시스템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앱이 그런 거 다 호출해서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막아놓은 정책에 따라서 다 막아놓은 대부분이 케이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커널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안 해주거나 이제 네. 줄여야되는 경우가 많은데 타이젠 같은 경우에는 커널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올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품화 되어 있는 거는 올리기 저희가 워런티를 포기하면 올릴 수 있는데 금방 보여드린 SDK 같은 경우에는 워런티 같은 거 없으니까 직접 올려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인베디드 보도용으로 코팅된 타이젠도 있어요. 라즈베리 파이용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뭐 커널 버전 올려보셔도 되고 네, 일반 사용자용으로는 네. 커널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폰들도 커널 업데이트 힘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코드 내에서 보니까 그 헬로 타이젠 그 코드 네. HTML이 들어가는데 보통 그 네이티브나 웹이나 그 같은 코드로 해가지고 뭐 쓸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나요? 여기서 얼라인 이거 말씀이신가요? 네. 아 이거는 이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화면에 밋밋한 텍스트만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그들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그 웹 쪽이랑 뭔가 연계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API 자체에서 이런 것들 이런 태그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도 뭐 집어넣을 수 있나요? 여기서는 힘들고요. 변태 같은 짓을 자꾸 하시려고.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자바스크립트 타이젠 3.0 쪽에서 그 자바스크립트로 타이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변태 모임인데 확실히 또 질문. 네. 타이젠 UI를 만드는데 동객체 작성 방식이 조금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동객체 작성 방법이 얼만큼 적용이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저기에다가 폰트 태그도 먹고 네. 어떤 태그들이 먹고 그러면 대체할 수 있나요? 이 API 같은 경우에는 그 HTML에서 사용하는 뭐 폰트 사이즈, 얼라인 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API 레퍼런스를 봐봐야 돼요. 어지간한 건 다 지원해요. 웨이랜드 푸팅된 버전 언제 나오나요? AND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웨이랜드 변태 아이고. 아마 3.0 버전 나오면 3.0이 웨이랜드 기반으로 있어가지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SDK가 이클립스 기반인데 네. 뭐 인텔리제이 되고 다른 것도 많이 되고 이클립스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잘했어요. 납득. 네,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리전도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그 정책적으로 어떠한 SDK 그 ID를 사용해서 하는지까지는 이 같은 사람이 알긴 힘들고요. 좀 위쪽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타이젠이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타이젠이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네. 어떤 장점이 좀 웨어러블 한정해서는 다른 웨어러블 OS보다는 확실히 속도도 빠르고 배터리 소모도 적거든요. 뭐 웨어러블 OS라 해봐야 애플 쪽이나 안드로이드 OS 있는데 그쪽보다는 앱 런칭 속도나 아니면 배터리 소모 같은 거 벤치마크 해보면 확실히 적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고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네. 타이젠 그거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 다 지금 다른 그러니까 다른 SOC에 보면 코팅된 그 갤럭시 3 엑스파일이랑 안덩어리 말고 딴 걸로 푸팅이 네, 되는 하드커버 회사에서 나온 리디드 보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오드로이드 네, 오드로이드 쪽이 코팅돼가지고 아마 공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안덩어리 많이 다른 데 코팅이 굉장히 많이 안 나와요. 네, 코팅이 된 게 별로 없어가지고 라즈베리 파이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개가 지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는 그 시도는 하고 계신 거예요? 라즈베리 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공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해보질 않아가지고 나와는 있군요, 일단. 더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